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가족이 삶의 전부이고 청소년기에는 친구와 어울리며 정체성을 찾아갑니다. 사회에 나와서는 직장 동료, 선후배, 그리고 연인과 배우자를 만나면서 관계의 폭을 넓혀갑니다. 젊을 때는 마치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불안한 것처럼 느껴지고 외로움은 피해야 할 가장 큰 감정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늘 누군가와 함께 있으려 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곤 합니다. 그러나 인생이 어느 순간을 지나면 우리는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결국 혼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요. 물론 이 말은 관계를 모두 끊고 고립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혼자가 된다는 건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지 않고 홀로 서는 힘을 기른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족이나 친구, 직장 같은 관계들은 점점 줄어듭니다. 자녀는 성장에 독립하고 부모님은 세상을 떠나고 직장에서도 언젠가는 은퇴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인생 후반부는 관계의 수가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그때 혼자 있는 힘을 가지지 못한다면 외로움에 휘둘리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그 관계들이 더 이상 나를 지탱해주지 못합니다. 그때 필요한 건 혼자 있어도 괜찮은 힘, 즉 자기 자신을 지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내면의 독립입니다. 사실 진짜 어른이 된다는 건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늘 함께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곁을 떠나고 예전만큼 연락하는 이들이 줄어들었을 때 느껴지는 공허함. 처음에는 외롭고 허전하게 다가오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임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중요한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혼자가 되는 시간을 두려움으로 채울 것인가, 아니면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일 것인가. 오늘은 바로 이 주제, 왜 나이 들수록 혼자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혼자가 된다는 것은 단절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과정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되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만 자기 자신을 온전히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학교에서는 친구와 어울리고, 직장에서는 동료와 협력하며, 가정에서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정작 나 자신과 대화할 시간은 점점 줄어듭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와 같은 질문을 던질 여유조차 없이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요구에 맞추어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지요. 하지만 인생이 어느 지점에 다다르면 관계가 줄어들고 시간은 상대적으로 늘어납니다. 바로 그때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해집니다. 혼자가 되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 고요 속에서 불안과 공허만을 느낍니다. 그러나 혼자 있는 힘을 기른 사람들은 그 시간 속에서 자기 자신을 다시 만납니다. 잊고 있던 취미를 되찾고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책을 읽으며 스스로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는 친구는 결국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과정을 자기 성찰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성찰은 단순히 과거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현재의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미래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타인과 함께할 때는 미처 보지 못했던 내면의 목소리가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들립니다. 연구에 따르면 혼자 있는 시간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높은 삶의 만족도와 정신적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철학적으로도 이 주제는 오래전부터 다뤄져 왔습니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혼자 있는 시간은 인간이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하는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외부의 명성과 인정에만 몰두하는 동안 정작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고 지적했습니다. 혼자 있어야만 외부의 소음이 사라지고 비로소 내 마음의 진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명상을 통해 홀로 고요히 앉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강조합니다. 이는 곧 혼자가 되는 것이 외로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시 만나는 통로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오랜만에 혼자 여행을 떠났을 때 혹은 홀로 산책을 하면서 불현듯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하고 깨달았던 순간 말입니다. 그 순간은 누군가의 조언이나 대화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혼자 있는 고요함 속에서 나왔을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시간은 점점 더 소중해집니다. 관계가 줄어드는 만큼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깊게 다지는 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되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분명합니다. 혼자 있어야만 자기 자신을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 속에서 잊고 지냈던 나를 회복하고 진짜 원하는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혼자 있는 시간에서 비롯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되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혼자 있어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관계는 따뜻한 위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구속이 되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친구의 시선, 사회의 기준, 가족의 기대 속에서 자신을 맞추며 살아갑니다. 이 나이에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라는 질문이 우리의 선택을 제한하지요. 겉으로는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타인의 기준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관계의 그물은 점점 느슨해지고 마침내 우리는 혼자가 되는 시간을 맞이합니다. 이때 혼자 있을 수 있는 힘을 기른 사람은 오히려 해방감을 느낍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 살지 않아도 되고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 방식대로 할 수 있고 진짜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자유는 젊을 때 누렸던 자유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자유입니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인간의 자유를 강조하며 인간은 자유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계와 사회적 기대 속에서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나이가 들어 혼자가 되는 순간이야말로 우리는 비로소 이 철학적 자유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외부의 기대와 압박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 자신으로서 존재하는 경험은 혼자 있을 때만 가능한 선물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이 점은 매우 중요한데 학자들은 이것을 정서적 독립이라고 부릅니다. 정서적 독립은 다른 사람의 평가나 인정에 기대지 않고도 안정감을 느끼는 상태를 말합니다. 젊을 때는 칭찬이나 인정이 삶의 원동력이 되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그것에만 의존한다면 삶은 불안정해집니다. 반대로 혼자 있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 외부의 평가와 무관하게 내면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한때는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야 마음이 편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오히려 혼자 결정하고 혼자 행동하는 것이 훨씬 가볍게 느껴졌던 순간 말입니다. 가령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혼자 여행을 가거나 혼자 식사를 하면서 느꼈던 묘한 해방감이 있을 겁니다. 그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혼자 있어야 진짜 자유롭구나.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되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분명합니다. 혼자 있어야 비로소 자유로워지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기준이 아닌 나의 기준으로 살 수 있는 힘, 그것은 오직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되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혼자 있을 줄 알아야 인간관계도 건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면 먼저 혼자 있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혼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은 관계 속에서 의존하게 되고 의존은 곧 관계의 불균형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사람들과 늘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면 외톨이가 된 것 같고 누군가 곁에 없으면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관계에 지나치게 매달리다 보면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고 결국 관계는 금이 가기 쉽습니다. 반대로 혼자 있는 힘을 기른 사람은 관계 속에서도 여유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기대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진실한 만남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이를 자율적 관계라고 부릅니다. 이는 독립적인 두 사람이 만나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자율적 관계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 억지로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자립한 두 사람이 더 큰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관계입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은 상대방을 통제하려 하거나 끊임없이 확인받으려 하며 관계를 지치게 만듭니다. 반대로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할 수 있기에 관계가 더 깊고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철학적으로도 이런 맥락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공자는 군자는 홀로 있을 때도 군자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는 누군가가 볼 때만 올바른 게 아니라 혼자 있을 때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은 관계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계는 흔들림이 적고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누군가가 늘 곁에 있으려 하고 연락이 조금만 늦어져도 불안해하며 관계를 지치게 만드는 경우를 말입니다. 반대로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아도 다시 만나면 편안하게 이어지는 관계도 있을 겁니다. 그 차이는 바로 혼자 있을 수 있는 힘에서 비롯됩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은 관계에서 여유를 보이고 그 여유가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되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분명합니다. 혼자 있을 수 있어야 관계도 건강해지기 때문입니다. 혼자가 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와 존중 속에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결국 혼자 있는 힘은 단순히 개인의 성숙을 위한 것이 아니라 관계의 성숙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되어야 하는 네 번째 이유는 혼자 있어야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의 삶은 대부분 바깥을 향해 있습니다. 학업, 직장, 가정, 사회적 성공.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성취하고 누군가를 책임지며 살아갑니다. 삶의 의미 또한 그 과정에서 얻어집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배우자와 가정을 꾸리는 것, 아이를 키우는 것, 사회적 지위를 쌓는 것.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 이런 외부의 역할들은 하나둘 우리 곁을 떠납니다. 자녀는 독립하고 직장에서는 은퇴를 맞이하며 사회적 지위도 서서히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바로 이 순간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타인의 기대와 사회적 역할이 사라진 뒤에도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의미를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그동안 놓쳤던 나만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마음, 오래전 배우고 싶었던 악기, 혹은 책을 읽고 사유하며 느끼는 깊은 기쁨. 이런 것들은 타인과 함께할 때보다 혼자 있을 때 훨씬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삶의 의미는 거창한 성취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혼자만의 작은 기쁨 속에서도 충분히 발견될 수 있습니다. 철학자 빅터 프랭클은 저서 죽음의 수용소에서에서 삶의 의미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도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존재이며 바로 그 의미가 삶을 지속하게 하는 힘이라고. 그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은 사람들이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나이가 들어 사회적 역할이 줄어드는 순간에도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의미를 발견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도 이 과정을 자기 초월이라고 설명합니다. 자기 초월은 자기 자신을 넘어 더 큰 가치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는 것을 뜻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자기 초월의 토대가 됩니다. 외부의 소음이 사라진 고요 속에서 우리는 더 큰 세계와 연결되고 작은 일상 속에서도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혼자 산책하다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며 설명할 수 없는 평온함을 느꼈던 순간, 또는 혼자서 책을 읽다가 한 문장에 크게 감동하며 그래, 이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구나 하고 속으로 되뇌었던 경험 말입니다. 그 순간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가 아니라 오롯이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찾아온 깨달음이었을 겁니다. 따라서 네 번째 이유는 분명합니다. 혼자 있어야 삶의 의미를 새롭게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외부의 역할이 우리를 지탱하지 못할 때 혼자만의 의미를 발견하는 힘이야말로 삶을 끝까지 충만하게 만드는 원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되어야 하는 다섯 번째 이유는 혼자 있는 힘이 있어야 삶의 마지막을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언젠가는 홀로 삶을 마주하는 순간을 맞게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가 곁에 있어도 마지막 길은 결국 혼자 걸어야 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평생 누군가에게 의존하며 살아온 사람은 이 순간을 두려움으로만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수 있는 힘을 기른 사람은 삶의 마지막조차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되어야 하는 가장 근원적이고 철학적인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고통을 집약한 네 가지를 사고, 즉 태어남, 늙음, 병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중 마지막인 죽음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혼자 맞이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에 불교의 수행자들은 평생 동안 홀로 있는 연습을 하며 마음을 단단히 길렀습니다. 서양의 철학자 하이데거 역시 죽음을 가장 고유한 가능성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기에 죽음을 인식하는 순간, 비로소 인간은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혼자 있는 힘은 단순히 지금의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삶의 마지막까지 온전히 살아내기 위한 준비이기도 합니다.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맥락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죽음 수용의 태도가 중요해지는데 이는 단순히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삶을 더 충만하게 살아가기 위한 자세를 의미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혼자 있는 시간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며 자기 성찰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적고 마지막 순간에도 평온함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혼자 있는 힘은 곧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힘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나이가 들면서 가까운 이들을 떠나보내며 언젠가 나도 혼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았던 순간 말입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슬프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자연의 섭리임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그렇다면 나도 홀로 설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삶의 끝을 의연하게 맞이하기 위해 우리는 지금부터 혼자 있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 다섯 가지 이유는 모두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혼자가 된다는 건 고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과 깊이 연결되는 과정이고 자유와 의미, 그리고 삶의 마지막까지 지혜롭게 맞이할 수 있는 준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움으로 느끼시나요? 아니면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시나요? 그 답을 찾는 순간 인생의 후반부는 훨씬 더 단단하고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혼자가 되는 것은 피해야 할 운명이 아니라 더 깊이 살아가기 위한 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결국 혼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혼자 속에서 우리는 진짜 나를 만나게 됩니다.